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거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수입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매일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주식장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오늘은 투데이 스타거즈를 CPI가 지금 막 발표가 됐습니다. CPI에 대한 리뷰 오늘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와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보고요. 네, 그리고 내일도 공략주는 필요하겠죠. 내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공략주 오늘 또 투모로우 스타거즈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가 3.6%가 나왔는데요. 0.1%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3.7% 수치가 발표됐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투자자들은 현재 근원 CPI, 코어 CPI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코어 CPI는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4.4% 예상치에 부합한 4.3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번 달은 또 유난히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컨센서스에 모두 부합한 수치. 근원은 0.2%, CPI는 0.6% 모두 부합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스페셜 매니저 저희가 어제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MBN골드 박수원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부 이야기는 잠시 후에 CPI 이야기하고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CPI 수치.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말고 일반 CPI만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네네.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CP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좀 관심사인데요. 아무튼 다음 주 또 9월 21일 날이 FOMC 회의가 있죠. 그에 따른 이제 금리 발표가 될 텐데 아무튼 오늘 좀 CPI 8월 CPI가 발표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크게 동결에 대한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CPI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던스 컨센서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또 최근 주가 조정도 받고 지수 조정도 좀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좀 조정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이런 CPI의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단기 낙폭이 좀 가했던 기술주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면 로봇 관련주라든가 인공지능 관련주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내일은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사실 이번 달 CPI 곧 얼마 후에 있을 FOMC는 금리 동결 기조가 좀 어느 정도 굳어져 있기 때문에 CPI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렇게 평소보다는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가,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유가잖아요. 근데 유가의 그렇죠. 상승분이 사실 지금 이제 9월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에 좀 반영이 많이 될 것이다. 그때는 또 CPI가 좀 큰 키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가장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이 유가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국채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그에 따른 좀 CPI의 움직임인데 그중에서는 지금 CPI는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예상치에 부합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유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수요가 갑자기 좀 늘어나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부족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물론 사우디 쪽에서 이제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이제 감산하겠다라고 지속하겠다는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리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설비 투자에 있어서 설비 점검에 있어서 좀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서부 텍사스 유도 마찬가지고 브렌트 유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100가 좀 넘어서지 않겠냐 배럴당 그런 의견들도 지금 현재 차츰 이제 의견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CPI가 아무래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CPI야 비슷하게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CPI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이 보면
미국의 이런 유가의 움직임이라든가 달러의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네. 뭐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냐라는 부분들도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너무 이거 한쪽 방향으로 너무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따져보면 작년 2월 달부터 금리를 좀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국의 그 기준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0.2 정도 됐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5.5까지 좀 올린 상태고 단기간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원래 뭐 캐펙스에 대한 투자도 좀 줄어들고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도 좀 줄어들면서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을 뭐 4번 할 것 같으면 뭐 2번으로 줄인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좀 뭔가 줄어드는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IRA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줬던 부분들이 달러를 계속해서 엄청나게 지금 풀고 있다는 거죠.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달러는 뒤에서 엄청나게 풀고 있다 보니까 물가가 쉽게 잡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이제 뭐 반도체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달러를 풀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좋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9월 달은 일단 FOMC에서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11월에는 다시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점점 커지게 될 수 있겠네요. 뭐 그거 이제 또 그때 가서 거시 경제가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좀 봐서 뭐 또 판단을 하겠죠. 뭐 판단을 하겠는데 지금 제가 감히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정치적으로 또 뭐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과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와 이런 정치적인 대립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경제에 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뭐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갈 때도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 그리고 시장이 오히려 지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침체 구간을 좀 접어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금융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내려가지 못하게끔 또 막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뭐 지금 9월 달인데 11월 달에 어떻게 될 거라고까지는 제가 그렇죠. 감히 말씀드리기가 맞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박수원 매니저와 먼저 오늘 나온 8월 CP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지만 헤드라인 CPI는 0.1%포인트 상회한 수치 3.7%가 나왔고요. 근원 CPI는 예상치 4.3%에 4.3%에 부합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미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와는 좀 다르게 선물 시장의 유동성은 커지지 않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네. 자, 그럼 투데이스타워즈 CPI 리뷰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장 마감 후 이슈와 공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크릿 요원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이슈들 모아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간의 거래 장 마감 후 뉴스와 공시들을 통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중요했던 뉴스들 뽑아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훈훈한데요. 어떤 기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진의 늪에 빠져 있던 넷마블이 잇따른 신작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작 흥행으로 최근 주가도 반짝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단기 주가 상승폭이 좀 컸다 이런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또 다시 말해서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후속작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커지고 있고요. 넷마블의 흑자 전환 시기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2조 원 현금을 수여받았다라는 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요. 이 글로벌 1등 스마트폰 업체죠. 애플로부터 조 단위의 금액을 선지급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올 2분기에 2조 원가량의 현금을 애플로부터 선수금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선수금은 미리 돈을 받고 향후 납품을 해가면서 상계에 나가는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매출 관점에서도 긍정 신호라 보고 있고요. 특히 장기 선수금이라는 면에서는 결국 영업의 안정성까지 높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게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YJM 게임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입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801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엔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정 결정의 일정을 변경했다는 공시입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500원입니다. 자, 2차 전지로 가볼게요. SK이노베이션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약 69만 주를 취득하면서 자기 주식 보유 상황은 총 450만 8,124주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죠. 코스피에서는 1위에 한세예스24홀딩스가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유한양행 우선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유산 증자 결정 소식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1위, 2위에는 오이솔루션이, 3위에는 YJM 게임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위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9.93%로 상승률 보여주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후에는 미국에서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위권에 안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6위에는 오리엔트 바이오가 올라와 있고요. 7위에 두산 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6위에는 오리엔트 바이오, 코스닥에서는요, 7위에 선익 시스템, 또 8위에는 필옵틱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앞서 마감 후 뉴스에서 살펴봤듯이 이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 올LED 패널 대부분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시간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박수범 매니저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매니저 오랜만에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범 매니저님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CPI 얘기로 안부도 못 여쭤봤습니다. 일이 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이 시간에 방송 거의 한 1년 만에 오신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랑 1년 전에 방송할 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잠도 많이 자고 있고. 그리고 밤에 방송을 안 하시다 보니까. 네,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규칙적인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바이오리듬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저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진짜요? 네네. 이거 저장합니다. 방송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박수범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장마감 이슈 공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CPI 얘기해 주시면서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박수범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내일이 네. 뭐 시장 자체가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보게 되면 그동안 좀 큰 상승을 단기간에 좀 보여주던 뭐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였고 로봇도 마찬가지였고 소위 단기 상승이 강했던 성장주들이 이틀 동안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롤오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변동폭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미리 매도할 물량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분위기였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이 오히려 좀 차분하게 시장이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틀 동안 너무 또 시장이 또 변동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종목별 이제 업종별 이제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일은 또 반대로 또 안정적인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니까요. 그리고 뭐 CPI 같은 경우에도 좀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상치대로 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내일 시장은 좀 차분하게 우리가 수익을 만드는 구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차분하게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장 끝나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네. 그 이슈들 하나하나씩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좀 게임주가 움직였죠. 넷마블이 신작 흥행 효과의 실적 반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는 사실 게임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해서 좀 다시금 올라가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오늘 하루 만에 어느 정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분을 다 반납했단 말이죠. 자, 이 소식을 본다면 박수원 매니저님 내일 시장에서 게임주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동폭을 좀 보여준 게 저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좀 넷마블 차트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에 보면 이제 넷마블이 2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뭐 중간중간에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어요. 네. 뭐 그래서 뭐 넷마블에 대해서 혹시나 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정말 뭐 넷마블이 왜 이렇게 주가가 못 움직이냐에 대한 좀 불안감과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달 보면 또 4만 원대, 4만 1천 원까지 또 주가가 또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 저점 부분까지 최근에 좀 내려왔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의 변동폭,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변동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는 바로 이런 이제 수급의 변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 급등도 어제 16%까지도 급등을 했었고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까지 급락을 또 보여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좀 평균 거래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의 모양보다 뭐가 중요하다? 지금은 거래량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거래량이 증가한 만큼 신규 매수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신작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도 나와주고 있지만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지만 오늘 뭐 마이너스 12%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없다. 오히려 저는 지금이라도 넷마블을 혹시나 관심만 가지고 접근을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지금은 접근하셔도 안정적으로 접근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분명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평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분명 추세의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거고 추세의 변화는 곧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환 시기에 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넷마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넷마블 말고도 전반적인 게임주에 대해서 어제 나온 소식은 증권가에서 나름 하반기 실적, 이제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박수원 매니저님도 게임주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좀 반등세에 도전할 걸로 보시나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네. 거는 자두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11월 지스타 기대감, 게임주 계속 그쵸, 봐도 지스타. 좋을지 하반기에 또 지스타가 있다 보니까 네네. 같이 얘기를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지스타가 솔직히 뭐 지스타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막 그렇게 게임주들이 막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쵸. 보게 되면. 네. 그런데 뭐 옛날에 그랬다 해서 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지스타는 그래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게임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했던 게임들이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내년까지 좀 밀리긴 했습니다. 신작들이. 내년에 좀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좀 컸지만 저는 오히려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는 선행해서 움직여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신규로 나올 작품들이 못 나오면서 오히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게임주들이 지금까지. 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신작들이 많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지만 오히려 그 기대감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주들이 조금씩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처럼 게임 쪽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넷마블의 연속 흥행으로 게임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두 번째 뉴스로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OLED 패널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또 전체 매출 40%를 차지하는 PC 패널의 수요가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6월 달에 1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변화되고 외국인들과 움직임들이 좀 변화되는 게 아니냐 수급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아쉽게도 최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경쟁 업체인 BOE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지금 현재 OLED에 대한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좀 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래도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하고도 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소니에서 나오는 OLED TV 같은 경우에도 다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패널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만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본의 소니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부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널 쪽에 이제 매출을 앞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LG 디스플레이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대형 쪽은 확실하게 기선 제압을 했는데 소형 쪽에서는 좀 큰 움직임이 없었고 그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좀 늦어진 부분들도 좀 많았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 저조했었고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LG 디스플레이도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패드를 비롯해서 지금 아이폰 쪽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OLED를 채택할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디지털 코픽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코픽으로 해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OLED도 다들 지금 현재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전기차라든가 내연기관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제는 LCD에서 OLED로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지금 주가가 지금 오늘 종가가 13,300원까지 좀 내려왔는데 오히려 지금 조금씩 관심 가지면서 담아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소위 이제 체리 피킹이라 하죠 우리가. 그쵸. 체리 피킹을 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좀 바닥을 다져왔던 섹터가 많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게임도 그렇고 지금 얘기했던 디스플레이도 체리피킹 개념은 좀 통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이 사이에 있었던 뉴스인데 뉴스의 출처가 사라졌다 이런 해프닝이 좀 있어요.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2조 원을 좀 수혈했다라는 기사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로 본다면 사실 이게 큰 악재가 될 건 아니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가뜩이나 현금이 원래 없었는데 애플한테 2조 원 물량을 앞으로 좀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채운다면 그래도 LG 디스플레이 하반기로 갈수록 나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분명 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일단 캐시가 들어온다는 건 그렇죠. 아주 좋은 현상이죠. 아주 좋은 현상이기 되게 때문에. 좋으시네요. 아주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아무튼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2조 원을 그게 선결제가 되었던 어떤 결제가 되었던 간에 지금 현재 그런 이제 현금 캐시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LG 디스플레이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마감 이슈 세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3개월 사이 33%나 올랐고 문제는 지금 원유 부족분이 2007년 이후 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각에선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미국의 대선도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 이렇게 원유 공급을 줄이는 것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유가의 움직임 자체가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공매도도 많이 쳤죠. 그렇죠. 뭐 선물 쪽에서 좀 공매도를 좀 많이 쳤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그 부분들이 오히려 좀 사우디에서 감산을 추진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끝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유가에 대한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쪽도 마찬가지고 카자흐스탄 뭐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캐펙스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부분 때문에 생산량이 단계가 좀 하반기에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지금 이제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뭐 가파르게 지금 현재 배럴 가격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도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네.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는 아시다시피 이게 뭐 진짜 뭐 전을 우리가 붙이다가 뭐 이렇게 가볍게 뒤집는 것처럼 손바닥도 이렇게 가볍게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네. 하루아침에 이게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걸 대응하다 보면 솔직히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이슈로 좀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중동 지역이라든가 좀 러시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또 다시 뭐 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면 유가가 또 안정적으로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뭐 유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우리가 걱정을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된 문제는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좀 지워놓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뭐 투자 아이디어까지만 해서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뭐 정유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박소 매니저라면 지금 정유화학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도 괜찮으세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배럴당 $100 이상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뭐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이제 S-오일이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온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리고는 있는데 네. 뭐 그쪽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대한유화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석유화학 쪽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쪽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제 뭐 정제 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뭐 앞으로 뭐 납품가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좀 뭔가 영업이익 부분들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석유 피크를 한 $100까지 보세요?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네. 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제적인 정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유주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샀다가 네네네. 파는 기점을 네네. 예를 들어서 뭐 $100를 찍었을 때 매도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은 어떤 전략 몇 달러 그렇죠. 정도가 지금 낫다고 현재는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도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100가 넘어서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05에서 $11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래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분할 매도, 차익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뉴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 아나운서? 네, 네 번째 이슈는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엄청 움직이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두님도 댓글창에 수주 공시도 안 먹히는 약세장 같아요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는 시장과 같이 엮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뭐 현대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 건설기계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쪽이 지금 최근에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 새롭게 공장들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였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였고 뭐 새롭게 좀 공장들을 미국에서 많이 좀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요. 뭐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최근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7월 달부터 좀 나오는 좀 분위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 따른 기술적인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 번 더 좀 올라가려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호재거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가 크게 반응을 안 보여주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차피 좀 수급이라는 건 항상 이게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순환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 안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이 건설 장비 쪽으로 수급들이 순환되면서 한번 큰 상승 흐름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시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좋은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지 않고 뭐 하루나 이틀이나 뭐 좀 많이 늦으면 일주일 뒤에 또 반응을 그렇죠. 보여줄 때가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런 부분들도 오늘 뭐 좋은 호재가 나왔지만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안 움직였다면,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분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바탕이 되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수주 소식들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쭉 굳건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조선처럼.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워낙 달러를 많이 좀 풀고 있기 때문에 네. 공장들도 많이 좀 짓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지금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LG 엔솔도 마찬가지, SK온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공장이 지금 이제 완성되는 시점이 거의 2026년, 네, 뭐 그리고 2025년 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 장비가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상당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좀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 마감 뉴스 4가지 소식들 한번 다 다뤄봤고요. 이어서 장 마감 후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유상증자 제3자 배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를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나눴죠. 백인현 매니저 꿀팁을 줬습니다. 제3자 배정. 일단 된다면 시외 거래에선 상하가 가는데 다음날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랬던 제3자 배정 유증이 오늘 YJM 게임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모두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외 거래에서 모두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그럼 먼저 이 게임과 엔터에 포함되어 있는 두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다음날 일단 갭으로 떴다가 좀 급락하는 형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그랬던 어제 종목 B2N과 이온컴포텍은 아주 좋은 주가를 보여줬고 심지어 이온컴포텍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네네네. 뭐 지금 YJM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이제 뭐 제3자 배정 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도 마찬가지 시간으로 상한가를 좀 가긴 했습니다. 갔는데 보면 둘 다 이렇게 우리가 좀 공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거의 최대주주 관련된 우호 지분들입니다. 좋은 거군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최대주주가 지금 이제 지분을 확대한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YJ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가 추이 같이 확인해 보면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공시 이야기죠. SK이노베이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 앞서 박수범 매니저님께서 정유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했는데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살짝 빠진 상태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14일, 15일 일반인 투자자 대상으로 실권주 청약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직원가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좀 관심도가 지금 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정제 마진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또 반영이 되면서 뭐 실적에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물론 지금 이제 SK온이라든가 2차전지 때문에 다 같이 좀 추세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려온 부분들은 있지만 과거에 또 그래서 이게 한참 또 2차전지 좋을 때는 SK 이노베이션 또 안 올라갔습니다. 네. 안 올라간 이유가 또 종유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종유 때문에 했다가 뭘 해도 안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식이 돼버렸어요. 종유 때문에 했다가 이제는 또 안 가니까 2차 전지 때문에 안 간다.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SK 이노베이션 좀 약간 좀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쏙 빠져버리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뚝 튀어 올라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택적으로 이게 좀 결과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분명한 건 그래도 실적이 나오면 분명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좋은 방향을 보여줄 거니까요. 뭐 혹시나 SK 이노베이션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SK 이노베이션이 또 단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신규 매수 짧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공매도가 내일 하루 공매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하루 안 되고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간다면 또 하루 더 공매도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내려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봤을 때도 청산 가치 대비해서도 봤을 때도 저렴하긴 정말 저렴해요. SK 이노베이션이. 물론 뭐 요즘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주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SK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유가의 움직임은 분명 한 번은 확실하게 반영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퇴양난의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이 자기 주식 취득 보고서를 장이 끝나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의 물량, 총 가액을 보니까 엄청난 수량을 사들였더라고요. 거의 7천억 맞죠? 네, 수치가 7천억인데 문제는 이 7천억이 되는 물량을 샀으니 소각을 얼만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매니저님?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소각은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이제 합병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소각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합병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아직 뭐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는 지금 셀트리온이 이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공시를 좀 띄우고 있는 부분들은 뭐 주주들에게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때는 오히려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게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어요. 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냐면 어차피 지금 합병에 대한 이슈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영업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영업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외 쪽 마켓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었는데 하나의 통관세라고 해야 되나요? 한 번 더 걸쳐서 해외로 나갔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회계상, 장부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많은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공매도로 계속해서 대응했던 부분들도 뭐 숏커버링이 되었던 뭐 어떤 형태로든 공매도를 쳤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주식을 사들이는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 단기간에 또 급등 흐름도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뭐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셔야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뭐 물론 지금 현재 당장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조금 불안하게 좀 보시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거의 심리적인 부분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작정면 시크릿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공시들도 짚어봤습니다. 다음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CPI 얘기하면서 그리고 방금 있었던 코너에서 오늘장 리뷰를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박수원 매니저는 내일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코멘트와 주의할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원 매니저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다라고 내일장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내일장 주의할 점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약 후강 예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개 다 한 번에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까지 뭐 보면 이번 주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그동안 주도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주가 조정이 좀 커지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롤오버 하지 않을 물량들의 어떤 물량들이 좀 나와주면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컸던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이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전에 이렇게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만에 하나 뭐 오늘 저녁에 저는 뉴욕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시초가가 뭐 강보합이라든가 뭐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뭐 일부 상승에 따른 매도 물량도 좀 나와줄 겁니다. 나와주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장으로 가면 갈수록 좀 지수라든지 종목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뭐 다음 주에 FOMC 결과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발표가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어차피 뭐 동결로 보고 있고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크게 악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고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장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투모로우 스타워즈에서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먼저 룰 설명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MBN 골드 매니저 4인의 수익률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자, 목표가 터치를 하면요.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 가능합니다. 자, 새로 생긴 룰입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4인의 매니저는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월 4회 어떤 종목이든 편입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랑 한 팀이죠. 백일현 매니저 1위입니다. 13%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11%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많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매니저별 순위와 종목별 순위도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현 매니저 SBB테크가 14%대로 1위. 2위 김병진 매니저 11.87%, 3위도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현재 약보합권에 있는 ABL 바이오까지 순위권에 모두 올라갔습니다. 자, 순위 대결이 상당히 치열하고요. 박수원 매니저님, 저희 이 시간대 수익률 엄청난 거 알고 계세요? 이 시간대 100% 넘는 수익률 나옵니다, 매달. 네. 영혼이 진짜 없으시군요. 참고로 한규수 매니저님이 지난달에 100%를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편입하시는 종목이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에 들어가죠.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좀 약간 좀 개별적인 성향이 좀 강한 종목 좀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뭐 지수의 영향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을 가져 나왔는데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한규수 매니저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섹터와 종목 한 번에 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섹터, 어떤 종목인가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나온 건 이제 히토류 쪽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최근 뭐 미중 간의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역 화합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히토류 쪽을 좀 무기화하려는 분위기도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히토류 관련 가지고 나왔고 바로 세토피아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토피아요? 네네. 이쪽이 히토류와 어떤 관련인지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원래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네오디뮴이라고 우리가 그 자석에 쓰여지는 소재를 베트남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를 이제 올해 좀 만들었습니다. GCM이라고. 이 GCM 같은 경우에는 세토피아만 좀 투자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베트남 쪽에서도 이제 VTR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 VTR이 해서 이제 합작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회사인데 지금 당장은 지금 세토피아가 30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네오디뮴 소재를 갖다가 지금 현재 수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소재가 어디에 쓰이냐면 자석입니다. 자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펠라이트가 있고 네오디뮴이 그쵸. 있는데 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구점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자석들 있죠. 그러니까 좀 사용하다 보면 이제 소모되는 뭐 그런 자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오디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구 자석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펠라이트로 만든 자석보다 자력이 거의 한 5배에서 12배 정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풍력 발전기 뭐 터빈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모터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전자제품, 전자제품에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네오디뮴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네오디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2%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매장량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많지만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네, 이런 베트남과 지금 이제 합작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쉬운 부분들은 아직까지 베트남의 VTRE 쪽에서 투자 금액이 안 들어왔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공시가 나와주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급등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조만간 이번 달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번 달 안으로는 베트남에 투자 금액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지금 이런 세토피아를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보면 이제 한류 홀딩스라는 회사가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잠깐 자료를 좀 보면요. 그냥 미국 시장에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지금 7월 달에 지금 상장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상장했고, 뭐, 공모가가 거의 한 $10 정도 됐었는데, 물론 최근에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더 $6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세토피아가 이게 비상장일 때, 한류홀딩스가 비상장일 때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주에 75센트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6까지 올라왔는데, $6까지 올라왔다면 지금 현재 그 수익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600%가 넘죠. 600%가 넘는 상황인데, 뭐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뭐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30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환산했을 때 뭐 그에 따른 한류홀딩스가 지금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지분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올해 4월달 같은 경우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70억이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최대 주주가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받아가고 있고 보호 예수가 내년 4월달까지 또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 4월달까지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매니저님? 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2,500원에 좀 종가가 좀 형성되었는데 2,500원 전후로 해서 그냥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한 달이다 보니까 더 크게 저는 보고는 있지만 일단 4,000원까지 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토피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2,500원,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수범 매니저님 혹시 개인 네이버 밴드 있으신가요? 네, 밴드 있습니다. 네, 밴드로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박수범 매니저 밴드를 치시면은, 검색이 됩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 오후 5시 정도에 또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내일 오후 5시에 준비되어 있고 네이버 밴드 가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